지금 큰일 났습니다. 한두 가지 앞서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께서 지난 2년 뭐 총평하면 어떠냐라고 모든 분야가 지금 다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외교 분야만 간단하게 방산 분야만 간단하게 짚었는데 지금 이 정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서 집무실에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국민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뭐 지금 쭉쭉 뭐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를. 그런데 뭐 특별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뭐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나온 것은 뭐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규제 개혁 혁파.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 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이거 네, 엠바고 걸린 거라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 느낌은 일단은 지난번에 4월 총선 전에 있었던 51분 대국민 담화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고 네. 이 느낌이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이제 사람들 명함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명하신 분들은 명함이 되게 심플해요. 네, 근데 뭐 잘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네. 조금 명함에 뭐 주렁주렁 뭐가 써 있어 이렇게 내가 네. 모도하고 어디도 나가고 뭐 모도하고 막 네. 명함에 막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사기꾼이 많거든요. 아니, 물론 사기꾼 아닌 분도 네. 있지만은 네. 약간 뭘로 이런 걸로 좀 뭐 어떻게 자기 그걸로 도모해 보려는 분들이 많아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자화자찬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잘했다는 막 거잖아요. 잘했다 그 명함에다가 네. 그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다 얘기를 못하지만 다 공감하기 어렵고 이런 거를 누가 주도해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추측하건대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라면 만약 제가 대통령 아니지만 저라면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를 위주로 할 것 같은데 네. 했던 거를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그럼 지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 청신호가 들려오고 뭔 있다. 개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회복이 될 수도 없는 수출이, 상황이고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 늘어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 맞아요. 회복된 예.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착시 것들 효과죠, 착시 본인이 효과.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이 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 뭔 소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1.4였으니까. 네. 이거 큰일 났어요. 대통령 인식이 이 의식이 이제 지금 이 보면- 본인이 진짜 믿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 건지는 뭐 알 수 네. 없지만 체감하는 거하고 이 본인의 의식 수준하고는 인식 수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 그 사실은 지금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쵸. 어떤 위기 상황인데 그리고 기자회견을 왜 하고 있는데 예. 이걸 누가 이걸 들으려고 국민들이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발언을 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라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기자들 질문에서도 답을 뭐 어느 정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꿈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 지금 그 소리를 할 때입니까, 이게? 예. 양극화 극복 못하면 민주주의가 위기가 된다.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 아니죠? 위기 아니에요. 입틀막 아니에요. 예, 지금이 입틀막인데 양극화 극복 못하면 민주주의 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성과 위주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것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실히 지원하겠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그 공기업 그 다니는 어떤 후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하고 있대요.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긍정적인 효과다. 왜냐하면 다른 휴직이 안 된대요. 뭐 대학원 간다, 그렇죠. 공부한다 이런 휴직이 안 돼서 육아휴직은 확실히 돼요. 유일하게 육아휴직은 확실해서 전부 임신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일과 육아 양립 환경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약간 자화자찬식 뭐 특별하게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22분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뭐 이동을 해서 10시 30분부터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지금 보니까 아까 댓글창에 음소거했다 이런 얘기가 듣다가 음소거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분위기라면 기자회견도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보다는 그리고 했던 거 2년을 정리한다고 했던 걸 되게 짧게 할 건데 네. 지금 이 발언 보면 한 8, 90%를 2년간 잘했다고 하고 네. 10%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사실은 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지금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잘못돼 있고 그렇다면 뭐 기자회견 곧 하긴 하겠지만 네. 또 자유롭게 열린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지만 답변도 뭐 그냥 하나만한 답변으로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까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당연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더 이상 국정 수행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그렇죠. 요인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은 이제 야당의 강공만 남았어 이제 특검 네. 이제 계속 올 테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언론 쪽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보수 언론도 이거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로. 예. 이게 왜 무섭냐면은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릴 수도 있겠다. 누굴?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보수 언론이 언론이 자, 윤석열 우리가 대통령을?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때 네. 조선일보가 사실은 TV조선 조선일보가 예. 최고로 어떻게 보면 문을 열었고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진동 기자가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가 뉴스버스 있는 등등. 만약에 보수 언론에서 네. 만약 돌아선다 그러면 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예측하건데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예.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20%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모두 발언만 봤을 때는 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네.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뭐 반성합니다. 뭐 그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없다고 보면 글쎄요 마지노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미 수집을 했고 네.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보수 언론 측에서. 네. 근데 그게 단순히 무슨 뭐 외모라든지 우리가 알려진 그런 게 아니라 네. 생각보다 조금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 그러니까 법 위반 뭐나 예를 들면은 뭐 인사 여러 가지 개입?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뭐 그런 류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쥐고 있다. 쥐고 있고 네. 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제 깊게 팔려고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때처럼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사실은 칼럼과 사설과 기사로 굉장히 많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면에서 그래서 짜증을 일으켜요. 네. 칼럼에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라는 거가 너무나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 동아일보 뭐 사설인가요? 보면 그 특히 이제 영수회담에 이제 비선이 나왔잖아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다. 듣보정. 듣보정. 막 이런 듣보정. 얘기를 막 쓰고 있다.
그런데 또 보수 어제 밥글이 하나 돌았는데 재밌는 내용이 이제 동아일보를 좌파 언론으로 분류하겠다. 보수 쪽에서 동아일보가 너무 세게 보도하니까 너희는 이제 좌파야.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보수가 보더라도 보수답지 않은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가 그렇죠. 안 보인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 지금 2년이 지나도록 기자회견도 이제 취임하고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냥 해외 순방 계속 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민복 차원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너의 로드맵을 보여주세요라는 거를 보수 언론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오늘도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보람찬 게 뭐가 있을까요? 군가 생각나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람찬 일도 많았다. 그리고 이제 쭉 풀어가는 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누가 못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한 번도 여태까지 네. 만나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 대파 870원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았잖아요. 아, 우리 대통령은 민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없다. 예? 공감이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불만인 건데 여기다 대고 함께 울고 웃으며 쉴 틈 없이 뛰어왔다. 본인이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네.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 정도로 예. 좀 답답합니다 진짜.